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너무 빨리 와서 오히려 실망했던 적 말입니다. 아니면 항상 연락이 되고 항상 시간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엔 고마웠지만 나중엔 그 사람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졌던 경험은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 항상 바쁜 사람,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을 마침내 만났을 때 느껴지는 그 특별함을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법칙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칼 융은 평생에 걸쳐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작동하는 심리적 메커니즘들을 발견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것은 바로 존재의 희소성과 권력의 관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놀라운 심리적 진실을 탐험해 볼 겁니다. 왜 진정으로 강력한 사람들은 덜 나타나는지, 왜 그들은 항상 사용 가능하지 않은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주는지 말이죠.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모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그들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심리학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 에너지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우리 각자가 가진 심리적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으며 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존재감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이 담긴 컵이 있다고 칩시다. 이 물을 여기저기 조금씩 다 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곳에도 의미 있는 양의 물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물을 한 곳에 집중해서 부으면 그곳은 충분히 적셔지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관심, 우리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사용 가능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고, 도움이 되고 싶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관계를 중시하고 빨리빨리 문화가 있고 즉각적인 응답이 예의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점점 더 가치가 낮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투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항상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으로 가치를 낮게 평가합니다. 이것은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심리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희소한 것을 귀하게 여기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희소한 자원은 생존에 중요했고, 따라서 우리 뇌는 희소성을 가치와 연결시키도록 발달했습니다. 융은 또한 페르소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사회적 가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의 페르소나, 항상 도와주는 사람의 페르소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전화를 받고 모든 메시지에 즉시 답하고 모든 부탁을 들어줍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페르소나와 너무 동일시되면
우리는 진정한 자기를 잃어버린다고 말입니다. 항상 사용 가능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자기가 되어가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 선택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의식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모든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모든 메시지에 즉시 답하지 않습니다. 모든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이기적으로 만드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그들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고 더 존중받게 만들고 실제로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타날 때, 그들이 시간을 낼 때, 그들이 관심을 줄 때, 그것은 진정으로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희석되지 않은 순수한 존재입니다. 침묵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소통을 요구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공유하라고 부추깁니다. 메신저는 우리가 즉시 답변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융은 내향성의 가치에 대해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는 외향성과 내향성을 단순히 성격 유형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외향적 에너지는 바깥으로 향하고 내향적 에너지는 안으로 향합니다. 항상 사용 가능하다는 것은 에너지를 계속해서 바깥으로만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고갈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때때로 물러나서 침묵하고 혼자 있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이 항상 사용 가능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더 많은 의미를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부재는 공백을 만들고 사람들은 그 공백을 그들의 상상으로 채웁니다. 융은 투사의 메커니즘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완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 내용을 투사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항상 존재하고 모든 것을 공유할 때 사람들이 투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 명백하고 너무 알려져 있고 너무 평범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신비로움을 유지할 때, 당신이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고 호기심을 갖고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사랑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연애 초기를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할 때 그 신비로움이 매력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시작되면 즉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려 하고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비로움이 사라지고 긴장감이 사라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매력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식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건강한 관계는 각자가 자신의 개별성을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온전한 개인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고 항상 함께 있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메일에 즉시 답하고 항상 전화를 받고 항상 도와줄 준비가 된 직원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는 가치 없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경계를 설정하고 선택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이 도움을 줄 때 사람들은 그것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의 조언은 더 가치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윤근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처럼 심리적 에너지도 보존됩니다. 우리가 한 곳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면 다른 곳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 가능한 상태로 있으면 우리 자신에게 쓸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자기 성찰을 할 에너지, 창조적인 일을 할 에너지, 깊이 생각할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표면적인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반응하는 존재일 뿐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존재일 뿐 우리 자신의 비전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기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융의 심리학은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극단이 아니라 중용에 관한 것입니다. 항상 사용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사용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이고 선택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위해 우리의 에너지를 쓸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치 있게 여길 때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특히 이것이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자랐고 관계를 중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에서는 즉각적인 응답이 효율성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개성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시도는 결국 아무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특히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융은 그림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측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기적으로 보이는 것, 거절하는 것, 자기중심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림자에 속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쁘다고 배웠고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타적이고 항상 도움이 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그림자를 통합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아니라고 말하는 것,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돌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볼 때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신비로움의 힘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 영향력 있는 예술가들, 존경받는 스승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 중 많은 이가
어느 정도의 신비로움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거짓되게 만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적인 내면의 삶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자아가 사는 곳입니다. 이 공간을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개방하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오염되고 침범당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이것은 특히 도전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공유하라는 압력을 받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식사,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일상을 공유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공유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비로움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 투명해져서 더 이상 흥미롭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더 이상 호기심을 갖지 않습니다. 반면에 선택적으로 공유하고 어떤 것은 비밀로 유지하는 사람들은 매력적입니다. 그들에게는 발견할 것이 더 있습니다. 그들은 표면 아래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계 설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경계는 건강한 관계의 필수 요소입니다. 경계 없이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합쳐져 버리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윤근 이것을 매우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는 공생적 관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공생적 관계에서는 두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얽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항상 주고 다른 사람은 항상 받습니다. 한 사람은 항상 사용 가능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양쪽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주는 사람은 고갈되고 분노하게 되며 받는 사람은 의존적이고 책임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건강한 경계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는 다른 계획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는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거절이 무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정직함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지 않는데 예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짓된 관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느끼는 것을 표현할 때 비록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더라도 우리는 진실된 관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또한 대극의 통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대극이 존재합니다. 주고 싶은 욕구와 받고 싶은 욕구, 함께 있고 싶은 욕구와 혼자 있고 싶은 욕구, 개방적이고 싶은 욕구와 비밀스럽고 싶은 욕구. 건강한 심리는 이 대극들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쪽 극단으로만 치우치면 우리는 불균형해집니다. 항상 주기만 하고 절대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고갈됩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절대 혼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항상 개방적이고 절대 비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권력과 영향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항상 존재하는 것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보이고, 항상 말하고, 항상 행동하는 것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진정한 권력은 종종 반대에서 왔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은 종종 고요하고
절제되고 선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적게 했지만 그들이 말할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자주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참여한 전투에서는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부재의 힘입니다. 당신이 항상 존재하지 않을 때 당신의 존재는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당신이 항상 말하지 않을 때 당신의 말은 더욱 무게 있어집니다. 당신이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이 반응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융은 이것을 에너지의 집중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의 심리적 에너지를 여기저기 흩어뜨리는 대신 그것을 모아서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영향력은 배가 됩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도 이런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선비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들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야 말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사교 모임보다는 자기 수양과 학문에 시간을 썼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사회에서 고립시켰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그들을 존경받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조언을 구했고 그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잘 가꾸고 있었고 따라서 나눌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더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즉석식품, 즉시 배송, 즉각적인 답변.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깊은 사고는 시간이 걸립니다. 의미 있는 관계는 시간이 걸립니다. 진정한 지혜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면 우리는 깊이를 희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존재가 됩니다. 윤기 강조한 또 다른 개념은 자기 실현입니다. 자기 실현은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시간과 에너지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제를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의제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우리의 꿈과 비전을 탐구하는 시간, 우리만의 창조적 작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재의 예술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무책임하게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칙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갖는 것, 다른 사람들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를 재충전시킵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명료함을 줍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더 현존하고 더 효과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융은 무의식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바쁘고 항상 반응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의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요해질 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침묵할 때 무의식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 직관을 통해, 갑작스러운 통찰을 통해 말합니다. 이것들은 종종 우리의 가장 귀중한 지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들으려면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심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슬픈 진실이지만 진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사용 가능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보호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시간을 얻는 것이 특권임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관심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항상 사용 가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면 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화났다고 생각하거나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불편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규범이 확립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즉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관계는 종종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들이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단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받았을 때 즉시 답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심지어 하루를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모든 사회적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집에 있고 싶다고,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모든 요청에 예라고 말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윤은 자기 돌봄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돌볼 수 없습니다. 비행기의 안전 지침을 생각해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먼저 자신의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먼저 안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리가 우리의 심리적 에너지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진정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지 않는 것에 예라고 말할 때 우리는 진정성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기의 차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고 자기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착한 사람, 항상 도와주는 사람의 페르소나를 유지하려고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로부터 멀어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정직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진정한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는 진정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문화적 압력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집단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항상 사용 가능한 사람이 되게 압력을 가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개성화의 길을 걸으라고 초대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문화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맹목적으로 문화적 기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의 진실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한국인이면서도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우리 자신의 경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뢰의 역설도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용 가능함으로써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예가 진짜인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원해서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서 하는 걸까? 반면에 우리가 때때로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을 때 우리의 예는 더 의미 있어집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라고 말하면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은 신뢰를 구축합니다. 에너지의 순환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기만 한다면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세요. 계절이 있습니다. 성장의 시기가 있고 휴식의 시기가 있습니다. 밤과 낮이 있습니다. 활동과 수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순환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는 시기와 받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외향의 시기와 내향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시기와 고독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우리가 이 리듬을 존중할 때 우리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품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사용 가능하고 항상 애쓰는 모습은 때때로 절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립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을 때 우리는 품위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중심이 잡혀 있고 자신감이 있고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권력이라는 단어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권력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시간, 에너지, 관심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권력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끊임없이 반응해야 할 때 우리는 권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권력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기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덜 사용 가능해지려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진실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보존하여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많은 관계 대신 깊은 몇몇 관계를 갖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조금씩 하는 대신 중요한 것을 완전히 하기 위함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초대합니다. 의미는 깊이에서 옵니다. 그리고 깊이는 우리가 집중할 때 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여기저기 흩어뜨리지 않고 모을 때 옵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한 것을 정리해 봅시다. 진정으로 강력한 사람들이 덜 나타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에너지가 귀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택적입니다. 그들은 의식적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항상 사용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그것은 경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침묵과 부재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힘입니다. 그것들은 신비로움을 만들고 가치를 만들고 영향력을 만듭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깊은 지혜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기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균형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주고받는 것 사이의 균형, 외향과 내향 사이의 균형, 사회적인 것과 고독 사이의 균형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것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단계로 시작하세요. 때때로 메시지에 즉시 답하지 마세요. 때때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때때로 아니라고 말하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영향력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더 당신 자신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실을 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윤기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진정한 자기가 되는 것의 자유,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의 권력입니다. 신비로움을 유지하세요. 당신의 내면 세계를 보호하세요. 선택적으로 존재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진정으로 강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항상 크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할 때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항상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할 때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인식하고 존중하고 보호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여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당신의 내면의 힘을 실현하고 의미 있고 진실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